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한번 새로운 카테고리로 한번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성능 테스트도 꾸준히 올리긴 할 건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 동영상의 좀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능 테스트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클라우드 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중에서도 제가 요즘에 AWS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런 간단한 기본 개념 같은 걸 한번 동영상으로 쭉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AWS도 사실 서비스도 굉장히 많고 개념도 어렵고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AWS 백서를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순서대로 한번 제 기준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AWS를 공부하기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 글로벌 인프라의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WS는 전 세계 22개 리전에서 출시했고 69개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를 클러스터링하는 물리적 위치를 리전이라 하고요. AWS에서 보면은 뭐 서울 리전, 도쿄 리전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한 나라 정도의 위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데이터 센터의 각 그룹 하나 이상의 개별 데이터 센터로 구성된 것이 가용 영역입니다. 서울 리전에는 지금 3개의 가용 영역이 있어요. 이 가용 영역들은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진 그런 물리적으로 구별된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리전은 지리적 영역 내에서 격리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에이지로 구성. 그리고 에이지는 독립된 전원, 냉각 및 물리적 보안을 갖추고 있으며 지연 시간이 매우 짧은 중복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왜 떨어져 있냐라고 보면은 만약에 제가 에이지를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제가 거기서 이제 인스턴스를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만약 불이 나서 데이터 센터의 가동이 멈췄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의 서비스는 이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이제 같은 서비스를 여러 개 복사해 놓고서 항상 대비를 해 놓는 겁니다. 내가 원래 사용하던 그런 데이터 센터가 지진이나 불이 나서 서비스를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가용 영역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가용 영역을 두면은 보안이나 가용성이라 하면은 내 서비스가 이렇게 장애 없이 지속되는 시간을 말하고요. 성능, 확장, 유연성, 유연성이 뭐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뭔가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데이터 센터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서비스를 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보통은 EC2라는 것을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 많은 서비스들을 실제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EC2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EC2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WS 홈페이지에 안전하고 크기 조정이 가능한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EC2는 웹 서비스예요. 우리가 어떤 코드나 이미지 같은 것을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서버라는 것을 올려야 되잖아요. 기존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직접 기업들이 IDC를 구축해서 거기에 수많은 컴퓨터 서버를 놓고서 24시간 가동하고 또 그런 관리하는 직원들이 상주해 있었어요. 하지만 AWS가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하고 나서는 이제 기존의 IDC보다는
AWS의 EC2에 서비스를 올려서 우리가 직접 24시간 상주하는 그런 직원도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용한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EC2에서 살펴보면은 EC2의 기능, 이거 AWS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가상 컴퓨터 환경 제공, 그 AMI로 서버에 필요한 운영체제와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적절히 구성된 상태로 제공되는 템플릿으로 인스턴스를 쉽게 만들 수 있음. 그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킹 용량의 여러 가지 구성을 제공, 키페어를 사용하여 인스턴스 로그인 정보 보호 등등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가상 컴퓨터 환경 제공, 이거는 아까 말 그대로 우리 IDC에 있던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서버, 즉 가상 공간이죠. 그런 컴퓨터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AMI는 뒤에 나올 건데요. 머신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영체제나 이런 환경들을 프로비저닝 할 때 어떤 정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서비스를 이제 운영해야 될 때 이제 이런 AMI로 실제 서비스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미리 필요한 것들을 템플릿 해놔서 인스턴스를 그때그때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CPU, 그리고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하는 어떤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유연하게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스펙만 알고 있으면은 EC2를 금방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키페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할 때 그 EC2 서버에 들어가서 어떤 코드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키페어를 통해서 관리함으로써 이제 정보 보호, 그러니까 보안의 이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임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을 제공하여 인스턴스 종료 시 삭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EC2에 뭔가를 만들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 그룹을 사용해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는 방화벽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시큐리티 그룹이나 NACL 같은 여러 보안 장치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만든 서버에 우리가 만약 만든 서버가 산에서만 사용하고 싶다, 프라이빗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 밖에서 사람들이 접속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많은 그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누가 접속하거나 아니면 어디 안에서만 접속하고 싶다, 이런 보안적인 것들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보안 그룹입니다. 고정 IP 할당은 아까 웹 서비스라 했잖아요. 만약 사람들이나 누군가 접속하려면은 IP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만 서버를 제공했을 때는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매번 주소를 할당하는 거예요. DNS 사람들로 뭔가 설정을 계속해서 바꿔줘야겠죠. 굉장히 귀찮은 작업인데, 항상 서버를 IP가 바뀌지 않도록 고정 IP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생성,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인스턴스가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지면 태그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찾는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올린 그런 서비스들이 어떤 인스턴스에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태그 같은 것들을 많이 걸 수도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과 VPC로 연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IDC 환경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IDC 환경의 결제 시스템이나 회사의 중요한 그런 결제 시스템, 아니면 무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많이 IDC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바로 클라우드에 다 올리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가 평소에 서비스하고 있던 그런 코어적인 부분 말고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고, 코어적인 부분, 뭐 결제나 회원 정보 DB가 올라가 있는 서버, 이런 것들은 기존 IDC에서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VPC로 연결해서 자유롭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런 서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벌써 이제 거의 10분이 되었네요. 나머지 뒷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